자, 항상성. 준서가 항상성 이 말 뜻을 그냥 이대로 해석하면 무슨 소린 것 같아? 항상 일어나는 성. 그치. 항상 똑같아. 이 성질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그래. 자,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만드는 애는 호르몬. 호르몬이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가 먹으면 호르몬에 이상이 생겨. 갱년기 아니면 갑상선 호르몬 이상. 엄마들이 특히 많이 여자들이 가장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게 갑상선 기능 저하. 힘들고 막 이런 것들, 살찌고 막 이런 것들. 호르몬에 대한 이상을 많이 겪는데 그때 가는 병원이 내분비계야. 내분비계. 자, 내과에 외분비계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안해, 잘못 얘기네. 내분비계. 호르몬을 분비하는 애는 내분비샘에서 하거든. 이 내가 무슨 얘기냐면 혈액, 내 몸 안에 섞인다는 얘기야. 이것에 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외분비샘이야. 자, 왜? 혈액으로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따로 분비샘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피하고 절대 섞이지 않아. 자, 예를 들면 뭐냐면 침샘. 나는 가끔 침 뱉으면 피 나오는데요. 그건 잇몸에서 흘러나오는 거지? 혈액으로 분비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눈물샘. 자, 눈물도 역시 피눈물 섞인 거 말고. 자, 눈물이 흘릴 때 정말 눈물은 맑은 물. 소화샘, 땀샘. 소화샘, 땀샘 같은 경우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 어떻게 생겼냐면 자, 동맥, 정맥 사이에 모세혈관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얘네가 혈액의 양이 많아. 자, 물 많이 먹고 배설해야 되는 액체가 많이 모여. 그러면 얘가 팅팅 불어. 근데 요 주머니는 정해져 있어, 크기가. 요 주머니는 정해져 있는데 안에 것들이 이렇게 팅팅 불면 상대적으로 얘를 쭉 짜주는 힘이 생기거든? 그래서 땀이 삐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혈액의 혈관 바깥으로 체액이 나가서 얘가 분비되는 거. 특정한 주머니를 통해서 혈액과 섞이지 않게끔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외분비샘이라고 하고 특정한 분비 기관이 없이 세포들이 밀집되어 있어. 내분비 세포가 여기 특정 지역에 이렇게 얘네들이 모여 있단 말이야. 무슨 집회하듯이 한밤에 무슨 집회 모여갖고 사람들이 막 촛불 행사 이런 거 하듯이 특정한 장소가 딱 있는 게 아니야. 교회나 막 이런 국회처럼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집회를 만들어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그 물질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합성해. 그래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각각의 세포들에게 작용하는 게 호르몬이고 자, 이렇게 분비관이 따로 없는 걸 내분비샘 이렇게 얘기해. 자,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에 해당되는 게 호르몬 내분비샘의 특징인데 대표적인 게 티록신, 인슐린. 인슐린은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치? 인슐린은 무엇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 혈당, 당뇨병, 정답. 자, 호르몬은 내분비샘, 호르몬은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분비되어 조직이나 기관, 분비관이 따로 없는 게 특징이다. 자, 그런데 호르몬하고 신경의 공통점하고 차이점. 신경과 호르몬의 공통점은 내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는 거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흥분하고 억제하고 내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는 거야. 차이점은 뭐냐면 신경은 자, 내가 시각이야. 빛이 있을 때만. 자극이 사라지면 없어. 자, 뜨거운 거 느꼈어? 피부 감각이야? 뜨거운 거 사라지면 없어. 통각이 계속 쓰리긴 하지만 그것도 내가 일시적이라고 봐야 돼. 이 감각이 나중에 되면 사라지잖아. 근데 호르몬은 니네 성장 호르몬 분비되잖아. 성장 호르몬 언제까지야? 17세까지야. 니네가 태어남과 동시에 17세까지 꾸준히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얘는 자극이 사라지면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사라진다. 자, 그리고 얘는 성장을 하는데 나무처럼 어디 한 곳이 막 크는 것 같아? 뭐 어떤 사람은 목이 길어져서 나는 목에 성장점이 있나 봐. 이런 사람들 있어. 뭔가 뻥이야. 그치? 응? 너는 혹시 다리에 성장점이 있냐? 다리가 자꾸 길어져. 그러면 좋겠다. 그치? 요즘은 사지 연장술도 있잖아. 다리 늘리고. 거기에다가 가짜 뼈를 중간에 심어갖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차근차근 벌려서 뼈를 중간에 채워놓는 역할을 한대. 그래서 키를 10cm까지 늘릴 수가 있다는데 그게 잘못되면 평생 못 뛰어다닐 수 있대.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수도 있대. 근데 그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모델 중에 그거 성공해서 키가 10cm 커졌는데 성공해서 너무 잘 됐어. 그래서 욕심부려 또 키웠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리 통증으로 모델을 그만둔 해외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혈액 속으로 지속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넓은 범위에 작용하는 게 호르몬이야. 자, 뚝배기처럼 천천히. 얘는 매우 빠르게 양은 냄비처럼. 그리고 지속되지 않는 게 특징이야. 자극이 사라진 것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얘는 특별한 분비샘을 통해서 분비작이 일어나는 게 신경이고. 자, 여기 호르몬 밑줄 칠게요. 내분비샘, 몸의 기능 조절. 공통점, 신호를 전달하고 몸의 기능을 조절. 호르몬이 어떻게 신호를 전달하고 조절하는지는 오른쪽 213페이지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차이점, 호르몬. 전달 속도는 느리지만 자, 효과가 오래 지속, 작용 범위가 넓다. 자, 신경의 작용, 전달 속도가 빠르지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적용 범위가 좁다. 밑에 표를 통해서 잘 알아두시고 별표. 자, 외분비샘 위에 한번 읽어보시고 표적기관 요거 윤채 읽어봐봐.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이다. 표적기관을 구성하는 세포에 호르몬 수용체가 있어. 수용체에 맞는 호르몬만이 세포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슐린의 표적기관에 간의 세포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가 있다. 만들어지는 곳하고 표적기관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내가 사는 집하고 직장이 다른 거야. 일하는 곳이 표적기관이야. 예를 들어서 자, 인슐린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거야. 얘는 집이 이자야. 만들어지면 어디에 가냐면 간에 가서 간의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표적기관 얘가 작용하는 세포가 있는 부분. 특징이 뭐냐면 너네 집 다 같이 안 살지. 그치? 호르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생장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쫙 있다? 근데 이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하고 표적기관이 각각 다 달라. 대신 글루코겐하고 인슐린은 집이 똑같아. 그런데 옆집 관계처럼 살짝 부위가 분비되는 부분이 살짝 다르긴 해요. 글루코겐하고 이자는 둘 다, 자, 이자에서, 글루코겐하고 인슐린 둘 다 이자에서 분비돼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호르몬의 특성, 혈액에 의해 운반, 밑줄 치시고, 특정 기관, 표적기관, 세포에만 작용한다. 여기가 직장이야. 자,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매우 적은 양이지만 자, 얘가 없으면 결핍, 많으면 과다증. 그리고 매우 적은 양이지만 수분량 조절, 혈당량 조절 같이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생리 현상이다 하면 어머 창피해 이렇게 하잖아. 이거 그냥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행동들을 생리작용이라고 그래. 여기에 수분 조절, 땀 흘리고 오줌 싸고 그 다음에 혈당량 유지, 인슐린, 글루코겐 이거 다 생리작용이야. 자, 분비되면 자, 과다증, 결핍증 밑줄 치시고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종간 특이성이 없대. 즉 돼지 인슐린 뽑아다가 사람한테 치료제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종간 특이성이 없다. 종 특이성이 없다. 척추 동물 사이에는 호르몬의 종류가 같다면 다른 동물에도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돼지 인슐린, 사람 인슐린. 근데 이게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인슐린을 딱 뽑잖아. 한 마리에서 나오는 게 치료제가 되게 효과가 미량이니까 많지가 않대. 약으로 쓰기엔 되게 그 양이 역부족이래. 그래서 옛날에는 인슐린이 비싼데 요즘은 합성해서 만들어내서 옛날보다 많이 당뇨병 치료제로 많이 가격이 많이 싸졌다고 하더라고. 자, 생각해봐. 나의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돼지 피를 뽑아갖고 요만한 걸 얻어서 나 살려고. 사람들 무섭지 않니? 자, 그러면 내분비샘과 호르몬 볼게요. 자, 일단 아까 간내에서 물질 대사, 체액 조절, 체온 조절 한다고 했지? 간내 아래 보면 시상이라는 부분이 있어. 시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목젖처럼 생긴 게 얘네가 내하수체거든? 간내 시상 하부에 요렇게 생긴 애가 내하수체. 뇌 아래쪽에 있는 물체인가 봐. 내하수체. 자, 여기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자, 여러분들이 분비되는 생장 호르몬. 자,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자, 그 다음에 생식샘 자극 호르몬. 자, 그 다음에 항인용 호르몬. 여기에 내분비 세포들이 분포되어 있어서 이런 호르몬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자극 호르몬이 있고 그냥 호르몬이 있지? 얘는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또 다른 것에 도움받지 않고 혈액을 통해서 가다가 표적세포, 뭐 생장 호르몬이면은 뭐 근육이나 뭐 인대나 뼈 이런 생장에 작용하겠죠? 자, 항인용 호르몬은 뭐 방광에 가서 물질의 재흡수 분비를 촉진해서 오줌의 양을 줄이는 역할을 하겠지? 요렇게 해서 여기서 직접 만들어지는 애들은 그냥 자극자가 붙지 않아요. 그리고 내하수체도 전엽과 후엽이 있는데 얘네들은 전엽, 얘네들은 후엽. 생장은 크는데 사용하는 거,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게끔 계속 쪼우는 거야. 갑상선 호르몬 부족해. 빨리 분비해서 계속 걔를 자극하는 거야. 생식샘도 자극 호르몬이지 생식 정소 난소 가서 계속 분비할 수 있게끔 자극하는 거야. 갑상선이 어디에? 목 쪽 아래에 있어. 자, 항인용 호르몬은 아까 말했듯이 체내 수분이 부족했을 때 요게 분비가 되면 수분의 재흡수를 도와서 오줌을 조금 나가게 하고 내 체액의 농도를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내하수체에 얘네들이 있고, 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여기서 1차로 반응하면 목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애가 있지? 얘가 갑상선이거든? 여기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면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야. 자, 얘가 1차, 얘가 2차. 자, 그래서 우리 병 중에 갑상선 저하증이 있어. 갑상선 저하증은 어떤 거냐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계속 자극을 해. 그래서 얘네가 호르몬을 분비해야 되는데 얘가 잘 분비되지 못해. 체내에서 합성을 잘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만 계속 자극하게 돼서 얘가 잔뜩 부어. 그래서 목이 이렇게 부어 올라오기도 하거든. 혹 같은 게 만져지기도 하거든. 그래서 얘네하고 서로 같은 1차, 2차 작용을 한다. 갑상샘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티록신이라고. 자, 갑상샘. 자, 그리고 여기 콩팥 위에 보면 이렇게 붙어있는 애가 부신이지, 부신. 자, 부신은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여 혈당과 혈압을 높인다. 아드레날린 들어봤어? 아드레날린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지? 그치?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랬을 때.
자,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건 기분이 나쁠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투세로 전투 준비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총알 장전, 언제든지 내가 폭발할 준비를 한단 말이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는 이유는 산소를 세포들한테 빨리 제공해서 에너지를 빡 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혈당이 갑자기 간에 저장된 혈당을 풀어갖고 혈액에 막 해줘. 총알 장전. 에너지가 부족할지 모르잖아. 이거 때려 부시고 나면 나도 힘이 들지 모르니까 계속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거지. 그리고 혈액이 빨리 돌고 혈액이 양이 많아지면 혈압이 높아지는 거지. 요게 아드레날린.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요 이자에서, 자, 요 나뭇잎 모작으로 되어 있는 요 이자에서 한쪽에서는 글루카곤이 분비돼서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두 개 중에 식후에 분비되는 건 글루카곤이니까 인슐린일까? 밥 먹고 나면 혈당이 피크로 올라갈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괜히 더 높여줘야 돼? 자, 쭉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자, 혈당 쇼크가 올 수가 있어요. 저혈당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자, 식사 후, 이 빨간색이 식후, 요게 식후란 말이야. 그랬을 때 혈당이 높아서 그 다음에 높아지는 게 요게 인슐린인 거야. 얘를 낮춰서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되면 졸립다 그래. 혈당이 낮아지는 건 아까 전투 투세가 아닌 거잖아. 그치? 전투가 아니라 평온한 상태가 되는 거라서 그래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글루카곤이지. 혈당이 높으면 줄어들고 혈당이 낮으면 높아지는 거. 요게 운동 직후 주로 올라가는 게 글루카곤이야. 자, 에너지를 더 내기 위해서. 자, 해서 이자에서는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하나는 혈당을 높이고 하나는 혈당을 줄여서 혈당의 농도를 일정하게. 얘는 늘리고 줄이곤 하지만 얘는 기량작용이 아니야. 자, 요 양에 따라 살짝만 내리는 거지 아예 마이너스로 만드는 거 아니거든? 없애는 게 아니야. 적절한 농도를, 요 선을 높으면 내리고 낮추고 낮으면 높이는, 그래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거니까 얘는 기량작용하고는 달라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정소난소. 정소난소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에서 1차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남성은 정소, 여자는 난소 해서 생식샘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남자는 테스토스테론, 테토녀, 여자는 에스트로겐, 애겐남. 너 나 비웃냐? 애겐녀 하지? 에스트로겐. 자, 이거 너 요즘은 용어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모르지 않겠지? S라인 만드는 에스트로겐. 자,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남자는 테스토스테론. 1차 성징이 뭐냐? 1차 성징은 태어났을 때 아들입니다, 딸입니다를 딱 그걸 보면 알잖아. 그게 1차 성징이고, 2차 성징은 가슴이 나오고 수염이 나오고 어깨 벌어지고 이런 거 2차 성징이라고 해. 자, 여기에서 요 호르몬의 기능 요거 됐다 중요해요. 4번 사람의 내분비생과 호르몬 별표 쳐주세요. 자, 214. 얘네가 호르몬의 특징이 미량이지만 없으면 결핍증, 많으면 과다증이 생긴다고 했잖아. 생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외소증이 걸리는 거야. 자, 외소증, 소인증. 난장이병,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소인증. 옛날에 그 외국에 막 중세시대 막 이랬을 때는 그 옆에 있는 남자 하인들을 난장이들을 많이 썼대. 왜 뭐 그림 그렸을 때 보면 난장이들이 옆에 있는 그림이 옛날 그 그림 중에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치. 약간 그것도 있나 봐. 그림을 그렸을 때 자기가 우세하고 자기가 얘네보다 우월하다는 걸 느끼면서 살고 싶은가 봐.
못 먹은 사람들? 못 먹어서가 아니라 먹어도 호르몬 자체가 분비가 안 되면 위로 크지 않고 뼈가 이상하게 두꺼워지면서 얘가 야, 이렇게 여리여리하지 않아. 그냥 자체 이렇게 쬐꼬만 애들 말고. 유전도 있어.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 유전적으로 얘가 잘 안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몸에 이상한 유전적인 무슨 이형 병형이 있으면 몸에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자식이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지면 엄청 커지는 거지, 거인증. 거인증은 2m 이상 자란다? 그러면 체온만은 거인증 맞아요. 근데 그냥 유전적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클 수도 있잖아. 이걸 자기가 너 키 크는 게 열심히 한다고 되니? 희한한데? 뭐 주전기하고 그거는 보조 역할이지 주 역할이 아니야. 보조 역할이야. 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노력하면 나도 180까지 클 수 있어. 이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은 성장 클리닉을 왜 다녀? 그건 약물로 치료하는 거잖아. 호르몬이 부족해서. 자, 그리고 이 거인증 말고 키가 안 크면 어떻게 되냐면 손발 끝에 요런 데가 막 말단 부위가 커져. 말단, 비대증. 코, 손, 발. 우리 이 성장 클리닉, 성장 주사 맞는 애들 중에 키가 안 크는 경우가 있대. 한계가 있는데 자꾸 약만 때려 넣거나 이 주사약의 호르몬의 양이 너무 많으면 손가락, 발가락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대. 내 주변에 자기 조카가 이런 거 주사 맞다가 나중에 보니까 손가락하고 발가락이 너무 많이 길어서 보기 안 좋다고 하는 거 들어봤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말단부에 호르몬이 쌓여서 개구리처럼 되는 거야, 끝에가. 예쁘지 않아. 뭔가 이형적인 거는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더라고. 자, 그리고 말단 비대증, 거인증. 말단 비대증 중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녀처럼 생긴 사람 있지? 코가 뾰족하게 나오고 턱이 막 자라. 이것도 말단 비대증이야. 마녀가 말단 비대증이야. 손이 내기는 건데. 응? 뭐라고? 손가락이 내기는 건데. 손가락은 뭐 이렇게 단지증은 손가락이 짧은 거죠. 그럼 기형이야. 그냥 기형이야. 자,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 티록신이 부족하면 결핍증인데, 자, 일단 티록신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결핍증이야. 그러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이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에너지를 내는 걸 해주거든. 근데 티록신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자꾸 분비되는데 얘가 티록신을 분비를 못해? 그러면 에너지를 내지 못해. 자, 먹으면 에너지를 소비 못하니까 자꾸 살이 쪄. 그리고 계속 피곤해. 잠이 많아져. 이거 나 대학교 때 선배가 얘기하기를 와이프가 집에 갔는데 어느 순간 설거지도 안 하고 집을 개판으로 해놨대. 그래서 너무 화가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갑상선 저하증이더라. 그래서 너무 화나고 막 그렇게 신경질 났던 자기가 너무 미안했다고. 아파서 그런 건데 여자가 애 낳고 애 키우다 보면 잠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해. 그래서 막 신생아는 2시간, 3시간마다 깨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잠을 잔 듯 만 듯 하니까 몸이 균형이 깨져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되게 많이 와. 나도 있었어. 나 아는 언니 한 5명 중에 3명 정도는 한 번 스쳐가거나 갑상선 저하증이 있어. 여자들이 특히 많이 생겨요. 자, 그리고 갑상선 항진증이 있어. 자극 호르몬 분비돼도 계속 나오고 한 번 분비된 게 계속 많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게 항진이야. 근데 항진증은 처음에는 살이 빠져. 먹은 것도 막 먹는데 막 살이 빠져. 얼마나 좋아? 잠도 안 오고 막 굉장히 막 각성제 커피 100잔 먹은 것처럼 막 에너지가 쏟아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더워. 여름에 쥐약이야. 너무 덥고 그것만 빼면 처음에는 좋다고 하는데 살 빠지니까. 근데 나중에는 더위에 취약하고 심지어 요거보다 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안구 뒤쪽으로 항진되는 거니까 세포들을 만들어내. 자, 물주머니를 안구 뒤쪽으로 자꾸 만들어내서 사람의 눈이 점점 튀어나와. 눈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단 말이야. 이게 갑상선 항진증의 이 돌출되는 요 병이야.
그래서 자, 눈이 돌출되고 체중이 감소하는 게 항진증이고, 자, 그 다음에 저하증은 티록신이 결핍되어 신체 발육 부진. 이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갑상선 저하증이 생기면 신체가 제대로 크지 못한대요. 자, 신생아기에는 크레틴 병과, 성인 시기에는 갑상선 저하증. 성인 시기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얘가 성장기 신생아에 하면 크레틴 병이 생긴대. 크레틴 병 저기 읽어봐봐, 준지. 214의 중간 크레틴 병. 빨리 읽어. 홀쭉서 갑상선 기계는 정화로 티록신이 결핍되어 나타납니다. 골격 성장이 제한되어 키가 작고 지적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냥 애가 작아. 정신적으로도 지체고 몸이 그냥 작아. 얼굴만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크기 애가 그냥 그대로 얼굴이 늙어가. 주변에 약간 그런 애들 그런 주변에? 애들 어디? 어디? 학교에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거 아니고? 자, 미안해. 헛소리 했어. 아유,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이네. 자, 그 다음에 인슐린은 1형 당뇨병이 있고 2형 당뇨병이 있는데 1형 당뇨병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슐린이 결핍되는 거야. 2형은 나중에 크면서 몸의 기능이 망가져서 생기는 당뇨병, 인슐린 저하증이거든. 그래서 2형 같은 경우는 약으로 복용하면 되고 1형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얘가 갑자기 인슐린이 부족해버려서 몸에다가 자동으로 인슐린 주입하는 요 기기를 달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 얘네들은 잘못하면 기절하고 쓰러져 버려서 키우다가도 그냥 갑자기 병원에 막 응급실 여러 번 가더라고. 자, 2형 당뇨병 준석이 읽어봐봐.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결핍이 원인이지만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의 작용 효과 감소, 인슐린 저항성 증가가 원인입니다. 큰 나이가 든 것이 체지방이 증가하여 나타나는 당뇨병은 2형 당뇨병이다.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주사해 치료하지만 2형 당뇨병은 식이요법, 운동, 약물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치료한다. 인슐린 부족하면 혈당이 지나치게 많아지겠지.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 오줌을 통해서 혈당이 포도당이 막 빠져나가.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오줌을 사면 오줌을 노상방뇨하면 거기에 개미들이 몰린다고 그래. 자, 되게 이거 심각하더라고. 내 주변에 아들이 1형 당뇨병이라 엄마가 애가 군대 신체 검사 가는데 엄마가 쫓아가. 근데 1형 당뇨병이라서 얘는 면제가 됐어. 그리고 얘가 어디를 가도 자꾸 엄마가 쫓아가. 얘가 성인이 25살인데 자꾸 엄마가 얘를 데리고 다녀. 애기처럼. 그리고 얘 두고 엄마 아빠가 여행 가면 아주 큰 각오를 해야 돼. 애가 중간에 잘못되면 걱정이니까. 그래서 애가 너무 애기처럼 키운다. 왜 저럴까? 다 큰 성인을 왜 애를 저렇게 키우지? 이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1형 당뇨병이라 언제 얘가 쓰러질지 모르는 거야. 한 번 쓰러지면 병원 갔다가 와야 되고 다음날 그 선생님이 얼굴이 조금 초췌해져. 자식이 아픈데 많이 그렇지? 당뇨병 계속 인슐린만 놓으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근데 왜 그 기계가 고장나거나 그 기계가 없는 경우도 있어. 그거 다는 것도 1인가 봐. 그래서 외국에 뭐 주인을 살린 개? 막 이렇게 나오잖아. 1형 당뇨병인데 주인이 쓰러졌어. 그래갖고 막 주변 사람을 불러갖고 막 지져갖고 사람을 불렀더니 이 사람이 쓰러졌구나. 이래서 1형 당뇨병 같은 경우 인슐린 호르몬 냄새를 걔가 맡을 수가 있대. 그래서 주인 살렸다고 막 유튜브 한 번씩 나오는 거 봤어. 자, 요게 호르몬이야. 자, 호르몬의 가장 큰 특징은 내분비샘이고 미량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과다증, 결핍증이 있고 각각 어떤 기능이 어디서 분비돼서 하는지 이렇게 알아두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이렇게 1차, 2차로 나눠져서 이루어진다. 생식샘 자극 호르몬 같은 경우에 여자의 2차 생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여자의 월경 주기할 때 여기서 난자가 만들어지는 그 주기가 있거든? 그거에 또 관여를 합니다. 해서 요렇게 내 몸에는 신경계랑
자, 호르몬처럼 내분비 샘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외부 환경이나 체내 상태가 변화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자, 항상성 동그라미 치고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 유지 원리는 간 내의 시상하부, 자율신경과 호르몬 분비량 조절 밑줄. 자율신경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 기량작용 밑줄. 자, 항상성의 조절의 예, 요거까지 하면 안 되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이거 주관식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대신 다음 주에는 주관 테스트를 보지 않고 자 206에서 211 신경계하고 항상성은 주관 테스트 안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운동에서 그때는 또 주관 테스트 보고 그건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그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끝나는 거 맞지? 아니야? 9시에 끝나지. 아, 1시간 남은 거야? 아, 나 쉬는 시간 안 줬어? 미안해. 5분 쉬어, 5분. 아, 미쳤다.